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이 차가 제가 판매한 차량인데요. 문제가 있어서 카센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좀 고장이 나서 딜레이가 됐잖아요. 고객님께 죄송해서 기름을 한 5만원어치 넣고 출발을 해볼게요. 핸들이 떨리네. 네. 이 상태로 판 거예요? 이 상태로 팔긴 팔았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되게 큰 문제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가 면이 맞지 않고 비용이 한 20만 원 초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감수하고 구매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리를 해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중고차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시운전을 좀 고속으로 해보면서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악셀도 밟아보고 점검을 꼭 해보셔야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셔도 고속주행까지도 꼭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 80km 정도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핸들이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모르고 샀는데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떨렸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는 완벽한 소모품에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타이어 다 쓴 것과 비슷한 소모품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아니 그래도 원래 처음부터 이상했던 거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딜러들은 개인 자영업에 가깝기 때문에 출고 후에 이렇게 발견되는 문제들은 처리해주는 딜러도 있고 안 해주는 딜러도 있습니다. 최대한 계약 전에는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핸들이 떨리는 것보다는 몸에 진동이 더 많이 오네요? 디스크가 변형이 오게 되면 제동을 할 때 일정한 간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꿀렁꿀렁 잡히면서 차체랑 핸들이 좀 많이 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운전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핸들이 꺾여서 돌아간다든지 길이 좀 안 좋은 요철길을 좀 지나면서 하체 소음이나 잡소리가 안 들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미션 변속 충격을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1단에서 6단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혹시나 이상한 변속 충격은 없는지, 붕 뜨는 시간은 없는지까지도 시운전을 하면서 꼭 봐야 되는데요. 6단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시속이 한 7, 80km 정도는 달려줘야지 최고 단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꼭 시속을 내보면서 시운전을 해봐야겠죠. 유튜브 보면 네. 뭐 중고차 잘못 사면 큰일 난다, 고질병이 뭐 미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은데 실제로도 미션 뭐 그런 게 고장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달에 검수를 하는 차량이 수십 대 정도는 있을 건데요. 하루에 한두 대 정도는 미션이 안 좋은 차를 발견할 정도로 흔합니다. 그리고 엔진이 안 좋은 차, 하체가 안 좋은 차도 꽤나 많습니다. 그럼 엔진이 안 좋으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척도 같은 게 있을까요? 엔진이 안 좋다라는 거는요,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진동이 심해진다든지 소리가 커진다든지 특이한 마찰음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리로 먼저 나게 되니까요, 엔진 시동을 걸어서 엔진음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실상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괜찮은 건가? 싶으시겠지만 두 대를 보는 순간 이 차는 괜찮았고 이 차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구나, 꼭 두 대 정도는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차량의 엔진 상태를 한번 보면요, 벨트도 이 초록 색깔 글씨가 지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벨트도 새 걸로 교환을 해놨고요. 발전기를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죠. 발전기도 교환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요. 에어컨 컴프레셔도 굉장히 깔끔해 보여서 고객님에게 권장을 드렸고요. 21년식 이상부터는 구동액이 핑크색으로 들어간다, 21년도 이후에 교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엔진의 진동과 소음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고객님께 권장을 드렸죠. 엔진 상태는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엔진 상태가 너무 좋아서 디스크가 문제 있는 걸 알고도 판매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바퀴부터 탈거를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육안상으로 본다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타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걸로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도 브레이크 디스크와 함께 같이 교환을 해줄 건데요. 점검하실 때 유의하실 방법이 이 부분이 닳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받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남았는지 트레드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 홈자가 없어질 때는 그냥 빵프로 다 썼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브레이크 패드에 달려있는 이 브라켓이 디스크에 닿으면서 끼익끼익 소리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를 볼 때 바깥쪽에서 많이들 보시는데요,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주는 캘리퍼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차 안쪽 방향에서 힘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안쪽 면이 조금 더 빨리 마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깥면만 확인하지 마시고 안쪽 면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자, 이제 디스크랑 패드 교체는 끝났고요. 이제 바퀴까지 다 달았으니까 시운전에서 아까랑 같은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교환을 끝내고 시운전을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꿀렁거리거나 핸들이 떨린다는 느낌이 이제는 아예 들지 않습니다. 수리는 잘 끝난 것 같고요. 들어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엔진오일 교환까지 해드릴 예정이라서 들어가서 엔진오일 교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처럼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정비비가 저렴한 한두 가지 문제로 차량을 포기를 한다면 좋은 차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